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유니버스, K-팝에서 K-드라마까지 트렌드 메이드 인 코리아란 제목의 독일 잡지 속 한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칼럼이 올라와 있는 독일 잡지는 독일의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스미카이란 잡지입니다. 제가 한류 기사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왜 독일의 일본 문화를 전하는 잡지가 굳이 한류 칼럼을 올렸을까란 의문이 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참 교묘하다란 생각이 들게 기사를 썼습니다. 어제 독일 언론의 한류 기사를 소개할 때 제가 했던 멘트가 영국과 프랑스의 한류 기사에 비해서 독일의 한류 기사가 거의 초보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독일 기사도 독일 기자가 직접 한국에 와서 취재해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한류 기사를 참조해서 짜집기로 한류 기사를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짜집기 한류 기사를 벗어난 나라가 유럽의 영국이고 이제 프랑스가 그 전철을 밟으면서 올바른 한류 기사를 요즘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독일 속 한류가 인식되고 있는 초기 상황에서 독일 기자가 한류에 대해 직접 한국에 와서 취재해 기사를 쓸 정도는 아닌 단계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실수가 일본이나 중국이 한류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을 하고 두 나라의 한류 왜곡 기사를 짜집기 하다 보니 일본의 한류 국책설 같은 기사가 독일 기사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독일에서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잡지가 한류의 등에 업혀 조회수를 얻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한류 기사를 소개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한국의 비판적인 부분을 두드러지게 전하면서 한류를 혼탁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의 많은 일본 문화원 또는 대사관을 통해서 한류 폄하와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잡지 기사에서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콤북에서 발간한 K-유니버스 from K-팝 to K-드라마 트렌드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저자 데니스 쿠벡과 김비엘이 한국의 문화와 트렌드를 전하는 288페이지에 달하는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짧고 유익한 텍스트와 적절한 그림으로 다양한 카테고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음식, 일상, 도시생활과 같은 주제 외에도 K-팝, 한국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트렌드도 다룰 것입니다. 김치부터 데이트까지 K-유니버스는 총 7개의 큰 하위 영역으로 나뉘며 K-푸드, K-트렌드, K-엔터테인먼트, K-웹, K-시티, K-팝과 K-라이프와 같이 처음에는 많은 것처럼 들리지만 카테고리당 20에서 40페이지에 불과하므로 개별 섹션을 매우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개요를 제공하는 훨씬 더 많은 영역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향과 가장 잘 알려진 주제를 여기서 다룹니다. K-푸드는 국민의 대표 음식인 김치, 한국의 다양한 향토 음식, 한인 카페의 수와 인기,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길거리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디자인되고 짧고 요약적입니다. 개별 주제는 각각 4페이지로 가장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최대 8개의 작은 섹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국의 패션과 강요된 아름다움의 이상, 한국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만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패션 감각, 자연스러움, 평상복 차림에도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는 능력으로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지만 이 책은 미모에 대한 강박적인 분위기야 성형수술에 무서운 집착이라는 미모 추구의 단점도 보여줍니다. 인구의 약 4분의 1이 이미 성형수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에서 완전히 다른 경향, 즉 기술적 진보를 추구하는 경향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도 기술 속임수, 로봇 및 자동화에 매우 열광합니다. 여기에서 독자는 웨이터, 상품 배달 또는 감시 역할을 하는 로봇에 매료되었는지 또는 실망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엔터테인먼트, 한국 영화 시리즈는 국내의 관객 모두에게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과장되는 경우가 많은 서양 제작물보다 시청자에게 더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드라마, 문화에 대해 더 나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구성 요소의 통합입니다. 물론 때때로 과장된 배우의 연기도 있지만 대부분 특별한 역할의 하나입니다. 모든 영화 시리즈가 할리우드 프로덕션의 경우처럼 복잡하고 값비싼 스펙타클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황동혁이 보여준 것처럼 사회 비판적인 주제를 구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작가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작품은 일반적으로 잘 쓰여지고 감정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 직장생활, 일본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한국에서의 일상 업무는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직원은 상사가 떠날 때까지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고용주는 직원이 항상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상황이 경력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 교육에 관해서도 한국인들은 나중에 최고의 대학 중 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한국은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학생들의 희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상품, 소포 또는 문서를 배달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것들이 더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심지어 사무실에서도요. 밤에도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음식이나 커피를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다양성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많은 산업국가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진보의 나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는 풍부한 문화와 견고한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K-유니버스는 이러한 다양성과 한국의 무한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인터넷상의 익명성, 따돌림이나 북한과의 관계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여주는 주제도 논의됩니다. 식별된 트렌드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모두 논의할 수 없습니다. 연애, 슈퍼마켓, 주택, 언어 외에도 잠시 동안 한국으로 데려다줄 K-유니버스에는 다른 많은 흥미로운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한류에 대한 소개를 다룬 책을 리뷰하는 이 칼럼의 껍데기에는 제목과 결론에 한류를 극찬하는 칼럼 같지만 내용 속에는 한류를 찬양하는 척하면서 한류의 부정적인 면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칼럼은 교묘라는 단어가 딱 맞는 칼럼입니다. 이 칼럼이 소개하는 한류에 관한 책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몇 %라고 생각되시나요? 한류를 다루는 전문적인 책에서 한류에 관한 내용이 99%이고 그 이면에 보이는 부정적인 면은 1%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은 한류책이 아니라 혐한책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독일의 일본을 소개하는 이 잡지의 이 칼럼은 칼럼의 50%를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칼럼은 한류를 이용해서 조회수의 이득을 보고 독일의 한류를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화적 열등감으로 일본이나 중국의 칼럼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한류를 이용해서 한국을 혐한하는 기사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발견하고 비판을 계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만 이들이 비겁한 꼼수를 쓰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가짜 한류 유튜버들이 하는 가짜 중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한국을 매일매일 폄하하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과 이 기사처럼 교묘하게 한국을 비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가짜 한류 유튜버들 때문에 중국과 일본인들이 너희들도 거짓말을 하잖아 라는 반박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과 중국의 왜곡 전에 우리부터 왜곡된 것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